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합성 측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측정하면은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 측정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측정이 무엇이냐? 이 합성 측정은 복합 측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어의 컴포짓이라는 것이 그 복잡하다 그런 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합 측정이라고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합성 측정이라는 말로 통일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측정 또는 복합 측정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된 측정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인데 이 측정 도구에 두 개 이상의 그 지표가 두 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정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자아존중감을 측정한다든지 또는 그 스트레스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도구를 갖다가 이 측정 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합성 측정에서는 한 가지 지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간단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아존중감, 뭐 스트레스, 삶의 질 이런 것은 상당히 복잡한 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로서는 알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여 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뭡니까?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 측정은 두 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된 측정 도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지표라는 것은 영어로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인디케이터가 가리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바로 그 요것의 동사 인디케이트 이것이 가리키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표는 가리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지표라는 것은 개념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개념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개념을 구체적으로 그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조작적 정의를 좀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한다, 생각을 어떻게 이제 나타내느냐. 그럴 경우에 뭐 카톡 보내는 횟수 또는 문자 보내는 횟수 그런 거 가지고 이 생각을 또는 사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지표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랑 또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표이고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라는 용어는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조사라는 과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으로서 지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를 사용하는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코노미스트라고 영국에서 간행하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잡지인데 여기에서는 물론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런 것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간에 즉 매주 발간되는 잡지인데 그 잡지 끝에 보면은 이렇게 파이낸셜 인디케이터스에서 여기 인디케이터 이게 바로 저희들이 지금 언급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 재정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엔 또 지표 역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표란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보면은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그 통계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제목이 사회지표이고 이 지표가 바로 저희들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그 지표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복지나 관련 분야에서도 지표란 말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저작권 때문에 몇 가지만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겨레 신문에 실린 것인데 이 사회공헌 평가 지표입니다. 이 사회복지에서 보면은 그 기업이 복지 영역에 관여하는 것 또는 기업이 복지와 관련된 영역에 관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입니다. 즉 기업이 이제 그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그런 건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산업복지라고 해가지고 그 산업복지 분야에서 관련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을 평가하는 지표 바로 이 지표가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지표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지표인데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배우는 지표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 지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찍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경기에 대한 지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경기가 이제 좋을 경우에 나쁠 경우에를 제 생각에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가 좋으면은 택시를 많이 타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그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택시를 잘 안 탄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경기를 갖다가 그 손님을 기다리는 빈 택시의 수 이렇게 또 우리가 그 따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로 그, 그 대기 중인 빈 택시의 수 이렇게 이제 따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제 따져보는 것, 경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택시 이제 정류장에 대기 중인 빈 택시 수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바로 이 대기 중인 택시 수가 바로 경기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지표라고 이제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합성 측정의 의의입니다. 이 합성 측정이 어떤 의의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 의의가 여러 문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문항만을 사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변수를 더 많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사람들의 그 신앙심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심을 측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를 따질 경우에 그 저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뭐 교회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앙심을 따져볼 경우에 우선 이제 신앙심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회 이제 교회 다니는 횟수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횟수를. 그러면 바로 이 교회 다니는 횟수가 신앙심에 대한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앙심을 가지고서 너 교회에 얼마나 나가느냐 또는 한 달에 몇 번 나가느냐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느냐 그거 가지고 따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이 나가면은 신앙심이 깊은 것이고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적으면은 신앙심이 적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지표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신앙심이 깊어서 나간다기보다는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다닌다. 그래서 교회에 좀 신앙심은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한 그 부부의 경우에 자기 배우자가 교회에 나가라고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어거지로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좋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 배우자가 교회에 나가라니까 끌려서 다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신앙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신앙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횟수라는 거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는 횟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헌금하는 액수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횟수 하나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횟수, 헌금하는 액수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보는 것이 신앙심을 더 잘 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가끔 신앙심이 깊은 것이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은 신앙심이 깊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헌금 많이 한다고 반드시 신앙심이 깊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뭐 그렇다고 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을 이렇게 교회 다니는 횟수 하나만으로 재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횟수, 기도하는 횟수, 헌금하는 액수 이렇게 세 가지를 그 합쳐가지고 신앙심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신앙심을 더 정확하게 대표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횟수가 지표이고 기도하는 횟수도 지표이고 헌금 액수도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지표를 사용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그 신앙심은 신앙심, 뭐 자존감이면 자존감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이제 조사론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딱 한 번, 기말고사 딱 한 번만 시험 봐가지고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중간고사도 내고 수시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또 발표도 보고 또 추석도 보고 이렇게 전부 다를 합쳐가지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거 조사론에 대한 그 실력을 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수를 더 많은 범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 세 경우에 이 교회다니는 횟수를 이제 뭐 아주 많이 다닌다, 뭐 조금 다닌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횟수도 두 개로 나눴다고 치고 헌금을 나누는 액수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횟수 하나만 따질 경우에는 이 범주가 뭐 두 개니까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를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체가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총 6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더 세분적으로 세분해서 이렇게 한 개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두 개밖에 구분 못하지만 그 이렇게 세 개를 할 경우에는 6개로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그 세분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성 측정이 가지는 장점이 아니 합성 측정이 가지는 의의, 합성 측정의 장점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